안녕하세요.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일빈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ADH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ADHD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이미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들은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과다행동, 부주의, 그 다음에 충동성 문제들이 있는 거죠. 근데 그 핵심 문제들 이외에도 이 ADHD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이면의 문제들이 또 많이 있어요. 이 부분들이 또 간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. 이런 것들도 수면 위에 이렇게 올려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내용을 좀 준비를 해 와봤습니다. 먼저 ADHD 환자분들은 충동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. 여러분들, 충동성이라는 게 정확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이것을 멈추는 능력이에요. 그걸 이제 억제 능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ADHD 환자분들은 이 충동성이 굉장히 큽니다.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이런 거죠.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혹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내가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. 성급하게. 이것 자체로 문제가 되느냐? 그 이후에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방금처럼 내가 상대방 말을 잘라 먹어요. 내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해서. 그럼 결국 매너의 문제,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럼 사회적인 집단 내에서 내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.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내가 막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다른 사람 물건들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잠깐 쓰고 놔두면 되는 거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써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이것도 충동성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. 이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집단 내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런 매너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을 법한 내용들이 이 ADHD 환자분들의 행동 양상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.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 생긴다면은 결국에 직장 내에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타인과 교류하기가 어렵고 고립될 수 있겠죠. 그리고 타인들이 피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면 내가 ADHD 환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뭐가 있을까요? 우울감, 고립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한 나의 우울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ADHD 환자분들의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또 하나는 부주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주의라는 것은 결국에 전전두엽 있죠. 프리프론탈 코르텍스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이거든요. 그것을 실행 능력이라고 부릅니다. 이런 실행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으려면 주의력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돼요. 그런데 ADHD 환자분들은 이 주의력 문제, 부주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. 그러면 어떤 업무를 우리가 배정받았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고 성공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지금 ADHD 환자분들한테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결함이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. 그럼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성공할 수 있는 경험들, 성공했던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해집니다. 그럼 결국에 이 실패의 경험들이 또 쌓이면은 사회적인 위축이 또 발생될 수가 있겠죠. 이런 문제들이 부주의나 충동성과 관련해서 충분히 나와서 환자분들의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울감, 고립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과다행동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소아의 ADHD에서는 이 과다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막 뛰어다니고 행동이 조절이 안 되고 하는 모습들이. 근데 성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줄어들어요. 그럼 그게 없어지느냐? 그렇지가 않아요. 소아에서 이 행동적인 과다 양상이 나타났다면은 그것이 성인에서는 멘탈 지터링니스라고 해서 정신적인 떨림의 형태로 전환이 돼 버려요. 내 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파르르 이렇게 떨리고 있는 상태예요. 이게 뭐죠? 불안감과 쉽게 연결될 수가 있는 상태라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ADHD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정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. 우리가 이 ADHD 환자분들이 보여주는 외형적인 그런 문제들만 집중할 때는 이 내면에 갖고 있는 불안 문제를 쉽게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
우리는 언제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아까 전전두엽이라는 표현을 썼었죠. 전전두엽이 하는 역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. 특히 뉴클레우스 아쿰벤스라고 중격 측자액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 뇌 부위인데 그 부위와 이렇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. 전전두엽과 중격 측자액이. 그럼 뭐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느냐? 바로 보상 시스템 때문에 이루고 있거든요. 그런데 ADHD 환자분들은 이 전전두엽의 기능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보상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뉴클레우스 아쿰벤스 중격 측자액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도파민이 작용하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. 도파민이 빨리 들어와줘서 리워드, 결국에 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전두엽이 이 선순환 구조, 피드백과 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결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보상 시스템이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? ADHD 환자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기질적인 특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자극 추구라는 게 있어요. 사람이 이제 자극 추구를 하는 정도가 다 다른데 ADHD 환자분들이 자극 추구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 자극 추구를 할까요?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도파민 시스템에서 전전두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것이 보상 회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극 추구 회로로 작용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위험 행동이나 자극을 극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내 자신의 정신적인 만족을 순간순간마다 취하는 그런 양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결국에 보상이라는 거는 내가 어려운 일을 인내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는 어떤 성취감인데 그게 아니라 즉각적인 만족, 즉각적인 자극 추구를 통해서만 이 만족감을 얻게 되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나중에 돌아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런 문제가 있어요. 또 하나는 이 프리프론탈 코르텍스 전전두엽은 편도체와도 또 이렇게 그 피드백 구조, 네트워크 구조를 또 이루고 있어요. 왜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냐면 이 편도체가 불안이나 공포와 관련된 감정들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뇌 부위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불안, 공포가 계속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.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서 사시사철 불안감, 공포를 느낀다면 나는 기진맥진해서 죽고 말 거예요. 그래서 프리프론탈 코르텍스가 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부위와 연결이 돼서 네가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라는 해석과 통제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. 그런데 ADHD 환자분들은 전전두엽 기능이 좀 떨어져 있죠. 그러면은 편도체에서 발생시킨 불안과 공포의 반응들이 어떻게 통제나 효율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발산이 돼버리는 거예요. 이 감정적 정서성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 ADHD 환자분들이 바로 정서성이 굉장히 극대화된 형태로 통제되지 않은 형태로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. 과민하게 표출이 되기도 하고 그럼 공격적인 형태가 동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. 그런 어떤 정서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수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. 아까 ADHD 환자분들은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형태가 있거든요. 시각, 청각, 촉각, 후각 모든 거에 대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상이라는 탈라머스라고 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감각 자극들을 정보들을 모아서 또 전전두엽으로 보내줍니다. 그런데 이 감각 자극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 많이 이제 정보들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좀 정보를 그냥 컷해서 버리고 일부는 좀 취사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위가 또 전전두엽이에요. 근데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감각의 어떤 취사 선택이나 절제, 통제가 또 안 돼요. 그러면 감각적으로 계속 과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밤에 잘 때 결국에 이제 감각 기능들을 조금씩 차단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. 그럼 ADHD 환자분들은 이런 감각 처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수면 문제와 또 연결이 돼서 이게 좀 불면증이 오래 가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보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또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제가 ADHD와 관련된 그 이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따라서 ADHD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잘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